주로 이제 닉네임으로 네. 활동을 하시는데 닉네임이 건희 아빠. 네, 건희. 근데 건희 아빠라고 이제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이게 김씨면은 참 애매한데. 요즘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요즘에. 근데 예, 성이 김씨. 네. 네네. 우리 김용성님. 네, 맞습니다. 자제분 성함이겠죠, 당연히. 네, 네. 저희 큰애가 이제 건희라고 지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 낳을 때 이제 이건희 회장님처럼 아. 잘된 사람 되라고 네. 건희라고 지었거든요. 혹시 지금 그러면은 다른 직업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전업? 이제 저기 올해 초에 이제 퇴직을 했고요. 네. 네, 이제 거기 그 서울교통공사 다니고 있다가요.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로 완전히 나섰고요. 이제 뭐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는 지금 뭐 사업 뭐 고시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도 하고 있고 강연도 하고 있고 이제 책도 출간하고 있고 뭐 여러모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이게 직장인에서 네.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를 얻고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가는 단계 정도 뭐 한 중간 단계 정도 된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시원을 하고 계시다는 것도 그 고시원도 일종의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하시는 네. 건가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 회사를 퇴직하면서요. 네. 이제 고시원에서 제가 물건을 사서 이제 세팅한 경우는 아니고요. 네. 임차권을 사서 그러니까 건물주에게 이제 월세를 내면서 이제 상가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가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제 제가 이제 현금 흐름으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고시원이? 현금 흐름으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정책이거든요. 예. 정책이다 보니까 이렇게 현금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상가라든지 임차권 그리고 이런 사업형 사업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어요. 현금을 받고 있는 곳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빌라 투자라든지 그 뭐 소액 투자, 뭐 경비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룬 적이 있는데 상가 투자가 사실은 부동산 네네. 투자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상가라기보다는 그렇죠. 약간 고시원 방식으로 네. 다양하게 좀 수입이 들어오는 네네. 그걸 택하신. 네. 그래서 이제 특이하네요. 현금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받쳐주면서 그래도 투자금 대비 수익률로는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거 되게 각광받고 있거든요.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또 공실률도 없어지고 그리고 또 리스크도 없어지면 또 그 고시원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요. 앞으로의 공급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고시원을 만들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상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시원을 놓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소방법으로는 50개를 만들 수 있었다면 지금은 30개밖에 못 만든대요. 소방법. 그리고 그 신소방법이라고 하는데 신소방법 2까지 나와가지고 이제는 뭐 주차장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창문은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편의시설이 뭐 이제 이렇게까지 갖고 오니까 되게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앞으로 없으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차 있는 상태에서 공급은 없으면 그런 걸 희소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형 사업 중에서도 또 코로나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들이 개강을 하고 있고 개강을 하면서 이제 이런 그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한 2년 정도. 네. 뭐 물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다 힘드셨겠지만 고시원계도 마찬가지로 무너지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반등장하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사업이 중에 하나가 지금 고시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실례될 수도 있는데 네네. 우리 건희 아빠님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이라 이렇게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이제 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지방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런 쪽으로는 제가 투자를 좀 많이 못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소액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수를 늘려야 되는 단점이 있거든요. 장점이다 보면 그러니까 몸이 좀 힘든 뭐 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한때는 한 아파트 한 60개까지는 갖고 있어 본 적이 있고요. 지금은 거의 다 정리해서 이제 신축이 될 만한 재건축 재개발 쪽 그리고 이제 입주권 이런 걸로만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한 개수로 치면 오피스텔 합쳐가지고 다 한 토지 쪽하고 상가 쪽 빼놓고 한 20개 정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60개에서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오피스텔 다 합쳐서 한 20개 정도로. 네, 지금은 개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게 다 지방이에요? 한 7대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개수로 보면 7이 지방이고요. 예. 3 정도가 이제 서울 수도권인데 7보다는 3이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수도권? 네,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수익적인 관점을 봤을 때 저는 아직도 서울 수도권이 맞다고 보고요. 수익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액으로 투자해서 1,000만 원 놓고 2,000원 놓고 2,000만 원 넣어서 4,000만 원 먹는 거는 저는 지방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접근 전략에 따라서 서울 수도권이 맞냐, 지방이 맞냐, 요거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이,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한 40억 있으면 저 강남에 저 한강 보이는 그 아파트 사면 되죠. 당연하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라 40억이 아니라 4억으로 혹은 4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찾다 보니까 그럼 이제 지방 소액 투자로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얘기했는데 이 책 볼 필요 없다고 말할 뻔했어요. 그럼 결국 뭐 서울 똘똘한 한 채네 이럴 뻔했는데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택해야 하니까. 그래서 최근에 지방 아파트 소액 투자 비법 요 책을 쓰셔서 요 책 내용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그래도 이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방. 그래도 아파트죠? 거의 다. 예. 지방 아파트 투자를 좋게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 지방 아파트 투자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럼 서울 수도권은 분산 투자 불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방금 첫 번째 질문처럼 서울 수도권에 투자하려면 그래도 아무래도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방보다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는 지역도 있고 좋게 가는 지역도 있고 조금 지켜봐야 되는 지역도 있고 좀 기다리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큰 컨셉다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에 하나, 경북에 하나, 강원도에 하나, 익산에 하나. 저는 그런 식으로 한 지역당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박아놓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게 되면 리스크 해지가 가능합니다. 아니 뭐 주식에서나 리스크 해지 뭐 계란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계란 그런 얘기? 부동산에서도 이런 거 한 방에 날아가신 분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 블로그 보면 제가 실패했던 실패담들 되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제가 청주, 전주, 광주에 이렇게 물량 많을 때 이렇게 갭수만 보고 이런 걸 갭충이라고 하거든요. 갭충이. 예, 갭 있고 갭 플러스 충이 해가지고 갭충이란 말을 쓰는데 상승 여력은 없는데 투자금만 적게 드는 그런 아파트 투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투자 많이 하고 있다가 되게 큰 피해를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눈물 나는 거. 진짜 내가 본인 얘기예요, 주변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그거 경로하고 진짜 서울의 수도권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팔고 그 갭충이들 그 역전세금도 내주려고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하는 것들을 경험치를 쌓다 보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군데다 몰빵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또 뭐 1, 2년 하고 뭐 제대할 거 아니잖아요. 우리 10년 하고 20년 하면서 계속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갈 거잖아요. 그러려면 장기로 가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가려면 이런 분산 투자가 첫 번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 드렸듯이 모든 투자에는 장단점이 있지만 경험치를 많이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1억을 갖고 있어요. 1억을 갖고 있으면 서울 수도권에 딱 까놓고 얘기해서 하나도 못 사요, 이제. 근데 뭐 한 개 정도 산다 그러면 그거 해놓고 이제 요렇게 이제 손가락 빨고 있어야 기다리는 거죠. 요렇게. 낚싯대 하나 가지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잘 될지 못 될지 이제 그건 하늘에 속고 있고 요렇게 들어가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뭐 여기는 이날, 여기는 저날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재개발도 살 수 있고 어떨 때는 재건축도 실투 3천에서 2천 정도만 살 수 있거든요. 저는 거의 대부분 주워놓은 것들이 지방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단계주공 같은 거 투자할 때 2천 들었거든요. 2천 놓고 1억 5천 먹기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할 수 있을 때 일반인들이 너 가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 너 이거 좋으니까 사봐 그러면 못 사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투자의 그릇이 있고 그 사람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조금씩 키워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지방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즉 그릇을 키워주는. 그래서 경험치도 쌓을 수 있고 이런 때에 비해서 어릴 때 버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1억대 투자하고 10억대 투자하고 경험치만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올려주는 것들이 저는 지방 투자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좀 논란이라는 표현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방 투자가 서울 수도권보다 좀 안전합니다. 무슨 소리냐? 그럼 서울 수도권 안 안전하다는 거야? 불안하다는 거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 말이 아니고 서울 수도권에서보다 투자하는 것보다 지방에 투자하면 좀 확실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량 구간, 그리고 호재,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는 이 수요 관점에서 봤을 때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는 이게 특징적이거든요. 인구수도 있고 한정적인 거다 보니까 그런
악재들을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뭔 소리냐? 그러면 실패할 확률보다 성공할 수 있는 확률들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지금 서울 수도권에 조금 안 좋잖아요. 이제 작년부터 지금 안 좋거든요. 올해 상반기 약간 반등하다가 지금 거의 거래량이 죽어버렸거든요. 뭐 지방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해지할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충분하다고 보이거든요. 공부만 조금 더 하시고 노력하고 분석한다면 지방 투자가 서울 수도권 투자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릇을 키워주는 경험치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네. 그 안전한 거는 물량, 호재 여부, 인구 유입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여기에서 이제 세부적인 질문 이제 뒤에 줄줄이 드릴 텐데 일단 소액 투자라는 게 이제 기준은 얼마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요거는 이제 소액 투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건당. 네네. 이게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요. 시기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들어올 때 2017년이나 16년쯤에 이제 소액 투자의 기준은 이제 건희아빠의 소액 투자의 기준은 500에서 1000 정도였어요. 언제요? 2017년하고 18년 요 정도에서 지방 투자를 하러 갈 때 한 1000만 원이면은 이런 거 하나씩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소액 투자의 기준이었거든요. 이제 갭 투자의 기준도 되고. 근데 이제 지난 5년간의 상승장으로 사람들이 좀 돈이 많아요. 뭐 웬간하면 뭐 지금 다 죽는다 소리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다시 다들 10억씩은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상승한 자산 증식이 되게 많이 보신 분들 많아가지고 어떤 분들은 또 1억이 소액이거든요. 아 1억밖에 안 들었어.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이거 재건축 샀단 말이야. 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게 조금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건희아빠의 지금의 지방 투자를 할 때는 2000에서 3000이 저는 소액 투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 건당 이거의 기준을 넘어가는 게 되면 저는 B급이면 C급으로, C급이면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한 건당 한 2, 3천 정도. 네, 2천에서 3천 정도. 갭 투자. 네, 갭 투자나 예를 들어서 재건축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 아파트 시장이 죽었긴 합니다만 부동산 시장이 죽은 건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가보면 지금 물건이 없고 지금 뭐 순번표 30개씩 걸려 있는 것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상품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신통기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통기획? 예, 신속통합기획이라고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제 그 공급 대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엊그저께 나왔던 공급 대책이 아니고요. 이제 구역 지정을 해줄게. 그 구역 지정이 몇 년 걸리는데 너희 인센티브를 줄 테니 이제 열심히 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넣어줄 테니까 빨리 갈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게 신통기획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개발 지구에서 정말 물건 싸움하기가 정말 치열하거든요. 지금. 없어요, 물건이? 물건 거의 없고 막 가가지고 18제곱미터, 그러니까 6평이거든요. 6평에서 5평짜리 지분 물건 구하려면 막 피 터지고 뭐 난립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가수요들이 계속 붙어지고 있거든요. 아파트 투자만 죽었다 뿐이지 사람들은 심리가 완전 죽은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지방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신속통합기획이 지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게 좀 정치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원래 신정부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정부의 색깔을 좀 지우는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중에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신속통합기획인데 거기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께서 발생하신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표현을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이라는 이제 그 상품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조그만 소규모 재개발을 한 개의 큰 테마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뭐 지하 통로도 뚫어주고 이제 한 개의 건설사에서 하게 되면 단지가 커지니까 인프라가 많이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 지방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 수요가 이제 서울에서만 그렇게 이제 지분 한 평당 막 1억에서 1억 3천 막 이래버리니까 10평짜리 사게 되면 15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뭐 강동구 같은데 지금 그런 거 11억 13억짜리 살래 말래 뭐 그런 거 갖고도 지금 뭐 한 평, 2평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소액 투자가 가능합니다. 뭔 소리냐? 네. 3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5천만 원 가능하고요. 엊그저께 제 블로그 보시면은 제가 갔다 왔다고 그거 누가 뚫는데 근데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그거 사진만 올렸거든요. 사진만 올렸는데 너 어디 갔네라고 댓글이 달려 있는 거야. 그래 알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네요. 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댓글 지우기보다 그냥 가만히 놔뒀거든요. 뭔 소리냐? 자신의 투자 방식이 뭐 예를 들어 투자금 10억 있으면 그거 사시면 되죠. 투자금 1억 있으면은 저 같으면은 그쪽보다는 지방에 있는 신속통합기획이 될 만한 그런 지방들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틈새 물건들도 많이 사여져 있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요런 거 지방의 신속통합기획 쪽에 있는 빌라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5층 저층 개발 아파트들 매수해도 괜찮겠구나라는 것을 지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